전기중등보건 합격자입니다. 제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작년 2월부터 공부를 시작하였고 초수였으며 저는 병행하는 것 없이 올인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서 인강으로만 공부를 하였으며 스터디는 없이 독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상반기, 하반기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반기 2월에서 3월까지는 기본 이론반 수강을 하였습니다. 기본 이론반 수강을 할 때 제가 초점을 맞추었던 것은 이론서를 저만의 책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출된 표현은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였고 출제는 안 됐지만 중요한 내용은 하늘색 형광펜으로 그리고 필기는 연필 또는 샤프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습한 내용, 강의 들은 내용에 대해서는 구두로 암기를 하며 진행하였습니다. 이때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듯이 저는 말하면서 암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진쌤이 제공해 주시는 마이맵과 암기노트를 활용하였습니다. 마이맵의 경우에는 제가 어느 진도에 나가고 있는지,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진도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마이맵을 주로 활용하였으며 암기노트의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부탁해서 이제 암기노트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부탁해서 암기를 하고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시험 한두 달 전까지는 암기노트를 꾸준히 회독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기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였고 기출은 안 됐지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하늘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다른 시험에서 많이 출제된 국가고시나 간호직 시험에서 많이 출제됐거나 수진쌤이 이제 출제는 안 되었지만 계속 강조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하늘색 형광펜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필기는 연필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4에서 6월에는 저는 아래와 같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때는 커리큘럼상 기출분석 강의와 요약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이때 제가 일주일을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먼저 기출분석 강의를 듣고 기출분석 강의 책을 기반으로 해서 이론서에 기출된 표현을 빨간색 펜으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요약 강의를 듣고 요약 강의 들은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하는 방식으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이때도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두 암기를 해서 암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암기가 어려운 부분은 저는 포스트잇을 활용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포스트잇에 굵은 글씨로 암기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을 적었고 책상이나 화장실, 식탁 등에 붙여서 눈에 익히려고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늘색 포스트잇은 교육학이 잘 암기되지 않는 부분이었고 노란색 포스트잇은 이제 전공이 잘 암기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는 매일 공부하기 전에 포스트잇을 한번 쭉 읽고 나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암기가 다 된 부분은 포스트잇을 제거하고 새로운 포스트잇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였습니다. 이제 하반기에서는 저는 7월, 8월에는 다음과 같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때는 수진쌤의 커리큘럼상 실전 모의고사 강의를 듣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저는 수진쌤이 제공해 주시는 회독표를 활용해서 먼저 공부를 하였고 그 다음에 공부한 내용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실전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이후 실전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듣는 순서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구두 암기를 하였고 암기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스트잇을 활용하여서 암기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하반기 때부터는 저만의 청킹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청킹을 만들어서 해당 이론서의 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적어서 회독할 때마다 잘 눈에 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반기 때부터 수진쌤이 운영하는 학습밴드에 참여하여서 이제 백지 쓰기를 하였고 제가 암기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강의를 활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는 먼저 시간을 재면서 실전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답안지에 직접 답을 적으면서 실전처럼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답안지를 제공해 주시는 답안을 보고 직접 채점을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는 강의를 들을 때는 4가지를 펼쳐놓고 들었습니다. 문제지와
그리고 내 답안지, 그리고 제공해 주시는 학생의 모범 답안지, 그리고 이제 제공해 주시는 답지 이렇게 네 가지를 펼쳐놓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답지의 내용을 모의고사 문제지에 옮겨 적었습니다. 옮겨 적어서 그러면 이제 문제지에 답안이 다 적혀 있는 상태가 되게 되는데 이 문제지를 이론서 해당 페이지에 다 끼워서 매번 회독할 때마다 그 문제를 다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 번째, 한글 파일에 오늘 내가 모의고사를 풀면서 부족했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개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리뷰를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문제지에다가 답안을 옮겨 적어서 회독할 때마다 이제 볼 수 있도록 이론서에 끼워서 계속 매번 다시 보았습니다. 실전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수진쌤이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눈에 익히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글 파일에 모의고사를 다 풀고 리뷰를 했는데 이때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문제를 꼼꼼히 읽기, 문장 안에서 두 갈씩으로 답 적기 이렇게 이제 적어서 다음 주에 또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는 해당 한글 파일을 한 번 더 보고 동일한 실수를 다시 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문제를 풀어서 이제 저만의 실수를 줄여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반기 9에서 10월에는 저는 다음과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이때는 수진쌤의 커리큘럼상 통합 모의고사를 수강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저는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냐면 먼저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통합 모의고사를 풀고 해설 강의를 듣는 방식으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이때도 이제 수진쌤이 해독표를 제공해 주시는데 이때는 저는 조금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해독표를 유연하게 한 번 회독은 줄인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독할 때마다 저는 이론서 매 앞페이지에 있는 기출문제를 꼭 챙겨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눈에 익혀서 기출문제에 익숙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두암기와 암기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스트잇을 활용하였습니다. 제가 통합 모의고사 강의를 활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까와 마찬가지로 네 가지를 펼쳐놓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중요한 부분은 다시 문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다시 체크하고 통합 모의고사 내용에서 암기하기 벅차거나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어려운 부분은 과감하게 포기하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때 실전 모의고사처럼 문제지에 답안을 적어보거나 해당 문제지를 다시 이론서에 꽂아놓는 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풀 때 모의고사를 풀 때 한 번만 보는 방법으로 통합 모의고사는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11월 종강 후 마지막 2주 공부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이때는 회독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범위 나누기, 첫째 나만의 범위를 나눴는데 예를 들어서 2주 동안 그리고 한 주 동안 시험 전 3일 동안 이렇게 한 바퀴씩 돌릴 수 있도록 저만의 스케줄을 나누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한 과목씩 보기보다는 하루에 여러 과목을 볼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보건을 하루 종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학교 보건과 정신간호를 같이 보는 방법으로 다음 날에는 지역사회와 성인간호를 같이 보는 방법으로 이렇게 여러 과목을 하루에 볼 수 있도록 스케줄을 짰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에 한 주 동안 한 바퀴 돌리기, 시험 전 3일 동안 한 바퀴 돌리기 이렇게 저만의 스케줄을 짜서 진행하였습니다. 나만의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플래너를 사용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둘째, 저는 타임으로 매일 시간을 재서 공부를 하였고 달력에다가 매일 한 시간을 기록하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뷰를 하였고 셋째, 이론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형광펜을 사용했고 네 번째는 선택과 집중했습니다. 수진쌤께서는 굉장히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데 그중에서 저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골라서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포스트잇을 활용하였습니다. 암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섯 번째, 저는 구두 암기를 하였고 일곱 번째, 저는 기출 분석 강의를 듣고 기출을 분석하고 매 회독 시마다 기출 문제를 보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유추하고 저 혼자 대답해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자주 하는 실수 리스트를 만들어서 시험 날에 그 리스트를 들고 가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휴대폰은 다른 방에 두거나 시험 전 3개월에는 휴대폰을 끄고 아예 공부를 하였습니다. 열 번째는 시험 때는 친구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났고 시험 전 3개월에는 이제 친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는 플래너를 활용해서 체크하면서 공부를 실시하였고, 그리고 달력에다가 매일 공부한 시간을 적고 마이맵이나 뭐 암기노트 테스트를 했는지도 표시를 함께 하여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을 모니터하였습니다. 임수진 선생님이 저희 합격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커리큘럼이 자동적으로 회독을 하게 만들어놓은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론, 기출, 요약, 모고를 진행을 하면서 저는 이제 자동적으로 회독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 수진쌤이 중간중간에 말씀해 주시는 학습 팁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셋째, 많은 자료를 내주시는데 저는 특히 암기 노트와 마이맵 그리고 형성평가가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 밴드에서도 제가 외웠던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도 체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수진쌤이 중간중간에 해주시는 응원의 말씀이 많은 지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수진쌤이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 한 번에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가 이론서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기출 문제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론서도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초수로 단기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소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우선은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자면 저는 7회 이상 회독을 했던 것 같고 모의고사는 실전처럼 풀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계속 끝까지 놓치지 않으면서 눈에 익혔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선생님들께서는 자존감, 자기 효능감을 지키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걸 잘 지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응원의 말씀도 많이 들으시고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면서 자기 효능감을 잘 지키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